강연자분을 바로 만나보고요. 아니죠. 험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이 돼요. 저는 EMC 글로벌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17개 명함을 가진 CEO예요. 그래서 하이힐 신고 납품하던 김 과장이 어떻게 17개 명함을 가진 CEO가 됐을까? 제 책의 제목이에요. 그게 저의 20년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별칭이 17개 명함을 가진 CEO이면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작아요. 잘 몰라요. 차라리 17개 명함을 가진 CEO, 작가가 저를 더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 17개 명함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명함은 저의 사업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저의 사업하고 제 서비스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저는 제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저의 이 명함이 자랑이 아니라 저의 발자국이고 저의 발자취예요.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창업을 원하신다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좀 그 정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창업하려면 저런 경험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저런 경험은 괜찮겠구나. 나도 이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 경험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1어를 전공했어요. 어학 전공했어요. 여성분들 대부분 어학 전공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고등학교 때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중국어 전공하고 아랍어 전공하고 베트남어 전공하고, 나도 내 꿈은 잘 몰라. 그냥 점수대로 갔어. 그렇죠? 가서 4년 내내 방황을 엄청 해요. 저도 그래서 1어를 제가 전공하고 싶지 않았는데 갔어요. 제 점수에 맞춰서. 그래서 저도 잃어버린 4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엄청 웃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의 4년에, 1어를 전공했던 4년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4개 국어를 하는, 많은 언어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어떤 것도 버릴 시간이 없고 버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을 한다고 해서 괴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점 하나하나가 나중에 나의 인생, 5년, 10년 뒤에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쫙 그어줄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했구나.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1어를 전공했지만 저는 전자부품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해외 영업을 바로 한 게 아니라 국내 납품 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힐을 신고 박스를 날랐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원래 제 꿈은 납품 사원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를 뛰는 해외 영업사원이었어요. 글로벌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납품을 하면서 저의 꿈을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 책에 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에게. 제 책입니다. 제 책이에요. 하이힐 보이죠? 네, 하이힐. 저의 상징입니다. 하이힐. 하이힐을 신고 납품했다는 게 상당히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이힐 신고 이쁜 척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험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쁜 척만 하면 그게 꽃이지 나무가 됩니까? 거목은 못 돼요. 거목은.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사인을 해서 5권을 가져왔어요. 핸디캐리로. 여러분 어때요? 핸디캐리를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제가 딜리버리를 잘해요. 제 주특기가 딜리버리, 박스 나르기. 외국에도 딜리버리를 했고 핸디캐리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하겠습니까? 5권 가지고 왔어요. 아주 쉬워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부터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5분께 오늘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고 호응을 하시는 분께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제 사인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또 사인을 설명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사인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응원합니다. 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제가 왜 이 사인을 하냐면 저는 이 사인을 수천 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이 아파요, 사실. 그리고 막 뭐 안 써져요, 글씨가. 그런데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요. 이름만 쓰라고, 이름만 쓰라고, 저자 이름만 쓰면 된다고. 나 아니라고, 난 다 쓰겠다고, 끝까지 쓰겠다고. 아니라고, 이름만 쓰라고. 아니요, 다 쓰겠다고. 왜 쓰냐고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어요. 진짜 응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90학번이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은 뭘 좀 아세요. 뭘 좀 아세요. 책을 너무 적게 가져왔어요, 정말. 정말. 제가 지금 후회가 되네요. 제가, 여러분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정말 부산대 여기 다시 서고 싶은데요. 네, 관계자들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90학번인데 1호 전공을 했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거의 어학을 전공하면, 대학교 졸업해서 뭘 했냐면 학원 강사 했어요, 많이. 지금도 많이 하죠? 취업 실패하면 학원 강사 하잖아요. 알바로 할 거야 하다 직업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결혼해가지고 학원 차려요. 네. 그럼 그것도 사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장이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제, 보통 종합상사, 가 굉장히 그때는 이제 활발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종합상사맨들처럼 해외 시장 뛰고 싶더라고요. 007 가방 들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아라. 그냥 조금, 그냥 결혼해서 편안하게 좀 살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권유. 포기를 권유하고 그런 삶을 권유하고. 그래서 저는 응원을 못 받았어요. 하지 마. 그거 왜 힘든 거 왜 하려고 해? 하지 마. 너는 안 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응원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응원을 받지 못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생 제가 이 길을 오면서 응원을 받지 못해서 저는 제 사인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다. 그 메시지를 1000권, 2000권, 3000권을 쓰는데 뭐가 힘드니까, 응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자, 이 경험을, 제 명함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업한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창업보다 제 얘기가 더 재밌죠? 네.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를 해요. 저자 강연도 하고, 무역, 실무 강의도 하고, 창업 강의도 하고, 때로는 영어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 이제 진짜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어학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할 거면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할 거면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직원으로 일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내가 월급 받으니까 월급 받는 만큼 한다? 사장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저는 해외 영업을 그래서 했어요. 앞에를 다 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역회사에서 수입 바이어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했고 수입도 했고 수출입 무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런 이제 수출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 전문 분야를 제가 이제 창업하는 전문 분야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해외 영업 비즈니스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를 톡 그 분야만 제가 조직에서 했던 분야만 그대로 떼가지고 나와서 서비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EMC 글로벌의 대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함이 있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했죠? 제가 이런 저의 명함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영어학원 강사, 납품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대표. 이렇게 될 때까지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이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저자 강연을 했어요. 근데 남자 사업가들이 많이 오셨어요. 굉장히 좀 이름 있는 독서 모임이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제 책을 읽으셨는데 그분이 제 옆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조용히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울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분도. 왜냐하면 제 책은 여성이 보는 책이라고 여성만 보는 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삶의 태도,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나올 때 제 책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82년생 김지영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적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명함을 한 7개, 6개, 7개 만들 때까지는 제 길을 만드는 게 무지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길을 자기가 없던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탁 만들어서 개척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어느 단계에 딱 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명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오라는 곳이 생겨요. 그리고 해달라는 곳이 생겨요. 같이 하자는 곳이 생겨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경기도 수출자문위원 그리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어떤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뒤로는 무역실무 강사도 굉장히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여권이에요. 제 여권. 제가 제 책을 어떻게 출간했냐면 여러분 거기 조금 목에 좀 힘 좀 들어갈게요. 네, 저 고생 좀 했어요. 네, 전 세계 25개국 이상을 제가 다녔고 25개국 이상을 수출했고 20만 마일 이상의 비행기를 탔고 그래서 국가에서 상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솔직히 이렇게 질문하세요. 돈 좀 많이 버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벌었고 회사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출을 많이 해서 국가에서 그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제 여권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럼 솔직하게 물어보면 저는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막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벌었고 국가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국가에서 상을 받고 했던 걸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하고 세계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무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가슴에 그냥 태극기 탕 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저는 그래서 일단 어려운 일을 할수록요 우리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사명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책을 출간하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 표지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책 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출간하지? 제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딱 3개를 가지고 출간했어요. 여권, 비행기표, 바이어 명함.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셨어요. 제 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출간했어요. 제가 이 여권을 제 SNS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본 여권 중에 가장 감동적인 여권이다. 애국자시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 박수 받아도 되죠? 네, 제 비행기표. 네, 많이 잊어버렸는데 일부 있는 거고요. 네, 10년 전, 15년 전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비행기표를 버리지 못했냐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 비행기표를 잊지 못했냐? 나의 역사입니다. 나의 히스토리입니다. 저 비행기표 왕복 2장이지만 거기에는 그 비행기표에는 저의 수많은 눈물과 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린 아이를 두고 출장을 다녔어요. 그때마다 저는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여권, 비행기표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바이어 명함 됩니다. 1000장이 넘는 것 같아요. 없는 것도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것도 좀 많은데 1000장이 넘고요. 자, 제가 하는 일을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빠르니까. 제가 이렇게 바이어하고 사우디 바이어인데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기업의 이제 수출 책임자, 제가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코칭하고 자문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가 주도해서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죠. 주도적으로 기업이 잘 준비가 안 됐을 땐 제가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수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상당히 분위기 좋죠?
네, 분위기 좋은 것하고 계약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뭐 인생이 그래요. 네, 분위기 좋지만 다 결과가 좋은 거는 아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면접도 분위기는 좋지만 꼭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만약에 바이하고 상담할 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강의하는 거고요. 제가 제 책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책. 자, 저자로서 이렇게 강연도 했고요. 예, 하의를 벗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의이 필요 없더라고요. 뭐 내 길을 가는데 맨발로 가면 어때요? 네. 자, 창업이 두려운 그대에게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창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를 좀 간단 말씀드릴게요. 자, 다양한 창업 이유는 무엇일까? 자, 공감하는 거 있으세요? 공감하시는 거. 재취업 실패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재취업 실패로. 여러분은 재취업이 아니라 이제 학생이면 취업 실패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제 학원을 가시나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학원 강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취업 실패라는 건 보통 경력 단절이 됐을 때 이제 얘기겠죠. 그래서 재취업 실패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경력 단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 신고 납품 사원을 하다가 제가 육아 출산으로 저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에서 15년을 근무를 했는데 기다려줄 수 없어요. 사실 내 자리를. 나도 육아 출산하면 장기간 비워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사회로 돌아갈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진짜로. 오라는 곳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저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로 제가 이제 출산하기 이틀 전까지 토익 시험을 보러 다녔어요. 배가 이렇게 산 만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기 상당히 힘들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주변에 권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자, 뭐 강아지 용품 사업이 요즘에 잘 된대. 한번 해볼래? 돈 많이 벌었다고?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 아시죠? 카더라식 권유. 자, 그러면은 불가피한 선택과 주변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자의보다 타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남 탓을 하기 쉬워요. 사회가 이래서. 그렇죠? 아니면,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타의로 했을 때는 사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잘 안 되면. 이렇죠. 주도적 사업 경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보면은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뭐 두세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하게 되는 거 더 많아요.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보다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재취업 실패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주도적 사업 경영을 해보고 싶어. 이럴 수 있겠죠. 저처럼. 네.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어요. 워낙, 사람은 단점이 장점일 수 있고요. 장점이 단점일 수 있어요. 저는 좀 통제받고 지시를 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영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일반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사무직이 저한테 체질적으로 굉장히 안 맞다는 걸 제 스타일을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빨리.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필드에서 나는 뛰는 것이 내 스타일에 맞다. 그게 좀 어렵지만 험하지만 난 그 길을 선택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저를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제 체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적성과 성향을 무시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지시하고 이렇게 통제받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더 많이 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고생을 했어도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니까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AI 관련 어떤 개발을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스타트업, 날리는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확실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만할까? 안 되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좀 사실 명확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창업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창업을 두려워할 때 보통 학생의 신분에서 바로 창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벌지 이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지? 근데 그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 이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돈을 계속 벌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 벌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창업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창업은 뭐냐면 월급을 대표가 자기 월급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월급을 자기가 벌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보고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만들어서 벌어서 내 월급 주고 직원 월급 주고 관리비 쓰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수익을 창출하는 거, 돈을 버는 거, 계속 버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들만 질문과 답으로 했어요. 정말 제가 창업하면서 정말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다들. 개인 사업자, 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창업할 때, 저도 한 4년 됐는데,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 사업자로 할지, 정보를 정확하게 장단점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때문에요. 2달을 고민했어요. 2달을 고민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 2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했어요. 쓸데없는 고민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장단점을 보면 이런 거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간편하다, 되게. 예,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굉장히 간편한 부분이 있고요. 자, 자금 사용이 자유롭다. 대표가 기업의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간편하다. 이거는 뭐냐면 세무서에 가면은 신청하면은 한 이틀이면 나와요. 하루 이틀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이 자유롭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금 사용이 자유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개인 사업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은 내 돈이에요. 내 개인의 돈. 아시겠어요? 내가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어요. 자유롭게. 월급으로도 쓰고 또 다른 용도로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표가 기업의 채무에 무한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줄 돈이 있죠. 줘야 될 돈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줄 돈이 내가 줘야 될 돈, 채무.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대표가 다 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가 잡혀요. 아시겠어요? 그래, 그걸 무한 책임이라고 해요. 무한 책임.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면 아파트가 잡힌다. 이게 개인 사업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법인 사업자는 이런 거죠.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세무서 가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만들어요, 등기. 그래서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그게 한 2주가 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세무서로 가야 되고 거기에 또 주주가 필요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자금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뭐가 되죠?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법인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대표가 어떻게 하죠? 대표가 월급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내가 대표라고 해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그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그리고 기업과 대표가 독립된 주체예요. 기업과 대표가 독립된 주체라 이제 이런 거죠. 뭐 그 업체에서 뭔가를 구매를 했어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채무 이행이 유한 책임이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는 그냥 내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채무는 채무가 있어도 아파트는 내 아파트.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서 어떤 것을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 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형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보를 잘 모르고 그럴 때는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나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좀 보기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도 매출이 많아야 의미가 있지. 나 혼자 허덕이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대외적인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세무서에 가서 간단하게 개인 사업자 내고 그 다음에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쓰고 이렇게 해서 빨리 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2달이나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자를 낼 때 보통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여러분이 본격적인 사업자를 내기 전에 요즘에 보통 프리랜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프리랜서의 과정을 좀 거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프리랜서 과정을 거쳤어요. 1년을.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할 단계가 필요해요. 그 검증할 단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걸 서비스로 했을 때, 이걸 제품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사업이 될까? 괜찮을까? 이 검증의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럼 프리랜서를 하게 됐을 때도 세금은 내요. 그렇지만 정해진 퍼센티지에서 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는데 저는 쓸데없는 고민을 2달이나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2달 동안 고민하면서 사업에 집중을 못했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자, 대표와 직원의 차이 한번 볼게요. 대표자. 자, 대표자는 기업 경영에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동으로 가 그러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 하면 서로 가는 거예요. 저 산을 올라가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대신 결정권이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법적인 책임. 경영에 대한 책임. 경영 전반에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월급, 급여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은행에 돈 빌린 거 책임져야 되고. 대표의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대신에 뭐 해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돼, 책임.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사업가의 첫 번째 목표예요. 자기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대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직원은 뭐죠? 의사결정권은 없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해야. 대신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원의 이게 이러한 직원의 형태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자기가 그냥 원하는 삶이면 이런 삶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돼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을 내가 하고 대신 책임을 지더라도 내가 의사결정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선택을, 사업가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 옳다, 그리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여성 창업의 주요 비즈니스 유형 한번 볼게요. 실질적인 거니까 서비스 많아요, 서비스.
서비스. 자, 서비스, 면접 코칭, 이미지 컨설팅, 입시 컨설팅 많죠? 퍼스널 브랜딩. 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것들 있을 거예요. 면접 코칭 같은 거. 입시 면접, 그다음에 취업 면접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도 있지 않아요? 취업 지원 센터, 뭐 지원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 컨설팅, 옷을 어떻게 입어라. 컬러를 어떤 컬러를 입어라.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어라. 이제 보통 유명 인사한테는 좀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좀 열심히 돈을 좀 벌어야 돼요. 그렇죠? 이미지 컨설팅이 필요할 때까지. 자, 퍼스널 브랜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들어보셨어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어렵지만, 말이 어렵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요즘 시대엔 필요해요. 왜냐하면 왜 퍼스널 브랜딩이 많이 필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작으니까. 제가 일했던 기업이 중소기업도 작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 제 기업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작기 때문에 제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김은주 얘기하면 알아줘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컵이 딱 있으면 컵에,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컵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컵에 제 이름 석자를 새기는 일을 했어요. 김은주. 이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근데 처음에는 이름을 써도 흐려요. 잘 안 보여요. 계속 이름을 써요. 이름을 계속 써요. 계속 써요. 각인을 시켜요. 그랬더니 이름이 또렷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은주가 들고 있는 이게 뭐지? 저 가방이 뭐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어떤 소속의 일원으로 살지 않고, 사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그 삶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대기업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 어떤 근무를,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걸 보장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또다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요즘에 SNS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회사 이름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각을 시키면 그거는 퍼스널 브랜딩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퍼스널 브랜딩을 잘 못하면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서비스가 생기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서비스가. 아시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을 했기 때문에 해외 영업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해외 영업의 경험을 가지고 수출 자문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서비스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현직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사실 있어야 돼요. 직접 해본 경험이. 그 분야에서 직접 해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이미지 컨설팅이라든가 면접 코칭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항공사, 승무원, 스튜어디스 출신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면접 인터뷰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현업에서 했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온라인 유통, 오프라인 샵 많이 하죠. 온라인 유통하고 오프라인 샵. 이건 많이 아시죠? 온라인 샵 온라인 유통 많이 하고요. 외국어 교육도 많이 해요. 그러면 외국어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학원을 차리게 되죠. 학원을 차리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업이에요. 학원 강사를 채용해서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 통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번역. 자, 통번역이 여러분이 만약에 껌껌이 여러분이 알바로 하게 되면 그거는 아르바이트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기업의 하나의 통번역 서비스로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딱 하고 통번역 서비스 창업을 하고 여러 명의 어떤 그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여러분이 아웃소싱해서 일을 주고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창업하여 무엇을 팔 것인가 좀 볼게요. 서비스를 팔 것인가? 제품을 팔 것인가? 서비스를 팔 것인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팔 것이냐? 제품을 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를 팔려면 창업 자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위험 부담이 적어요.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서비스를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있으면 되고요. 그 사람의 시간을 투여하면 돼요. 그 사람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 없어요. R&D 연구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뭔가를 개발할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품 개발을 위한 생산을, 제조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위험 부담이 적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돈이 없어서 고민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창업하지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하는 전문 분야가 좀 있고, 그리고 비용이 없다면 서비스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서비스로. 그렇지만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통역을 한다, 번역을 한다,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번역을 하는 시간, 통역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번역과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번역 어떤 매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인 경우에는 창업 자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품 컨셉 만들어야죠. 디자인 만들어야죠. 개발해야죠. 제조해야죠.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분이 스타트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제조가 꾸민 사람들은 제조의 쓴맛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요. 유통을 하고 싶다는 유통의 꿈을 가진 사람은 유통의 쓴맛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요. 서비스에 꾸민 사람은 서비스의 쓴맛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요.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간접 서비스입니다. 서포트예요, 서포트.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서 서비스예요, 서포트를 하는 입니다.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창업하여 어디에서 누구와 팔 건지 좀 빨리 할게요. 그러면 어디서? 누구하고 할 건지? 어디서? 독립사무실에서 하는 거. 누구나 꿈이죠. 자기의 사무실 있는 거. 자, 그런데 처음으로 독립사무실을 오픈하려면요, 보증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렌트비 있어야 돼요. 관리비 있어야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유 오피스 많이 쓰죠. 근데 공유 오피스도 월 정액을 써야 돼. 월 정액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얼마. 몇 인실이면 얼마. 그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무실이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무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카페도 있어요. 카페에서도 많이 해요. 카페에서도, 집에서도 하고. 자, 초기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스타트업 할 때. 예전에는 번지로 사업자 등록증이, 만약에 집으로 하게 되면 번지가 나오잖아요. 번지가. 근데 요즘에는 신주소는 도로가 나와요. 도로. 그래서 그게 집인지 아닌지 요즘에는 잘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저도 어디로 했냐면 집으로 했어요. 집으로. 제가 그걸 얼마나 처음에 고민했는지 아세요? 이거 어떡하지? 집으로 하면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신주소로 바뀌었어요. 신주소로. 그래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조건도 상당히 완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법인사업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 정부 지원 창업 공간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했는데, 정부 지원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그런 어떤 창업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한 1년, 2년 어떤 사업에 따라 틀려요. 근데 2년 정도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타트업 하실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스타트업들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게 카페에서 일하는 거. 요즘에 스타벅스 보면은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일하는 거. 노트북 가지고 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요즘에는 아이디어, 컨셉,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하면서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카페에서 일해도 되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누구와 일할 거냐? 단독, 직원, 분담. 직원하고 할 건지 파트너하고 할 건지. 자, 죄송한데 몇 분까지예요? 끝나? 예? 1분 남았나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자, 누가 할 건지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권장하는 게 뭐냐면 파트너와 협업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파트너하고 협업하는 거. 파트너하고 협업하는 거 권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했을 때 혼자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사업자를 내서 창업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하고. 그런데 단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너무 규모가 큰 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하청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할 것이냐. 사무실에 출근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병행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으로 일한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으로 일한다. 왜냐하면 비용을 줄여야 돼요.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창업한 다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창업을 해놓고 노력 안 하면 망해요. 창업을 해놓고 노력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실제로 저도 이제 창업지원센터에 제가 있을 때 어땠냐면 수많은 기업, 한 25개 기업하고 제가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이 더 기업의 매출이 성장해서 독립사무실로 옮겨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사업자를 폐업하고 직원으로 다시 취직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폐업하고 다시 직원으로 다시 취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수익을 내는 걸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고민해야 되고요. 사업을 확장할 것과 포기할 것을 빨리 결정해야 돼요. 확장할 것과 포기할 것.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해라고만 하지 그것을 어떤 걸 하지 말아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오히려 수익이 안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사업 경영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돈이 많이 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